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너 내 재산을 노리는 거였어? 정하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유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창밖으로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하윤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서연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지 2달,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뿐인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 간호사에게 들었어. 내가 병원에서 내 재산에 대해 물어봤다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28배 짧은 단발머리 여성, 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미소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대답 없어. 하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솔직한 대답에 하윤의 눈이 미세하게 확대됐습니다. 그는 이런 직접적인 고백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옆 병실에 큰 재산을 가진 환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접근했어요. 제 아버지의 병원비와 제 미래를 위해서. 하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세 첫 회사를 창업해 32의 천억 규모의 회사로 키웠던 그는 사람들의 속셈을 읽는 데 능했죠. 적어도 솔직하군.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그냥 돈 때문만은 아니게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게 남은 건 약 20억 원의 유산과 찾아오는 이 없는 이 병실뿐이야. 그리고 이젠 그는 자신의 마른 손을 들어올려 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서연은 조심스레 다가와 하윤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돈을 노렸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또 따뜻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죠. 하윤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그가 타인의 솔직함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햇살이 두 사람 사이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죠.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하윤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속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이유가 뭐든 간에 지금은 진심으로 그래요? 하윤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로 수많은 투자자와 협상을 해온 그였기에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보는 눈은 여전했죠.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서는 단순한 욕심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왜? 하윤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짧은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말했어요.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큰 성공을 거두고도 이렇게 외롭게 살다니. 성공이 외로움을 막아주진 않아. 하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작은 다과를 들고 하윤의 병실을 찾았어요. 하윤은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더욱 창백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 하윤이 빈정거렸지만 목소리엔 날이 서 있지 않았어요. 서연은 웃으며 다과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요. 다만 속도의 차이일 뿐이죠. 하윤은 의외의 대답에 서연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삶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하던데 당신 아버지도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하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네, 말기암이에요. 아버지는 말씀도 거의 못하세요. 그런데 왜 내게 시간을 쓰는 거지? 아버지 간병하기도 바쁠 텐데. 하윤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궁금증이 묻어났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버지와 저는 복잡한 관계예요. 오랜 시간 함께 있기가 쉽지 않아요. 하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서연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항상 긴 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고 하윤과 서연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경계심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편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하윤은 점점 더 서연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고 서연 역시 하윤의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서연은 작은 노트북을 들고 하윤의 병실을 찾았어요. 오늘은 제가 꿈꾸는 공방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하윤의 눈이 살짝 빛났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비즈니스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설렘을 느꼈죠. 두 사람은 노트북 앞에 앉아 서연의 공방 계획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만큼은 환자와 보호자가 아닌 꿈을 나누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창밖을 배경으로 서연과 하윤은 노트북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노트북 화면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공방 인테리어 사진들과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디자인 스케치가 가득했어요. 이게 제가 꿈꾸는 공간이에요. 하루상점이라고 이름 지었죠. 매일이 소중하다는 의미로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윤은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업자의 철학이 담긴 이름이네. 좋은 시작이야. 서연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제품들이에요. 아직 많진 않지만 화면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죽 소품들과 수제 도자기 그리고 몇 가지 액세서리가 보였어요. 하윤은 전문가의 눈으로 제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어. 하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다만 온라인 마케팅 전략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인데 하윤은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는 서연에게 디지털 마케팅의 기본부터 소셜미디어 활용법, 고객 데이터 분석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그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메모했죠.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서연이 감탄했어요. 이런 지식을 그냥 나눠주시다니. 하윤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 말에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윤 씨는 정말 아무도 없나요? 가족이나 친구도요? 하윤은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 친구라 부를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관계였지. 외롭지 않으세요? 서연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하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익숙해졌어. 성공을 위해 선택한 대가랄까? 서연은 조용히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하윤은 처음으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 날 오후 하윤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걷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는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려 했죠. 복도 끝에서 서연이 한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환자 정말 큰 회사 대표였대요.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던데. 간호사의 작은 속삭임이 하윤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 씨 힘든 거 알아요. 아버지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근데 이건 너무. 서연이 급하게 간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윤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서연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과 복잡한 감정들이 보였습니다. 하윤은 그 순간 내 전 재산을 남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서연이 처음에는 돈을 목적으로 다가왔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 처음에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방금 본 그녀의 당혹감과 복잡한 표정은 단순한 계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하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하윤의 병실을 찾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하윤이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서연의 아버지에 대해 간호사들로부터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유병식, 60이 넘은 말기암 환자로 거의 말도 못하는 상태였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하윤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물을 따르려 손을 뻗었을 때 소매가 살짝 거쳤고 하윤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게 되었어요. 그건?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소매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다시 소매를 올렸습니다.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진 여러 개의 흉터가 드러났죠. 어릴 때 생긴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말없이 기다렸어요. 서연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서연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면 손에 잡히는 걸로 저를 때리셨죠. 한 번은 깨진 유리병으로.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흉터들 때문에 제 꿈이었던 섬세한 공예 작업이 어려워졌어요. 손의 감각이 일부 둔해졌거든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거야? 하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서연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분도 결국 제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무력한 환자일 뿐이에요. 하윤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윤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타인에게 진심 어린 연민과 애정을 느꼈어요. 수치와 성공만을 줬던 그의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아? 하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혼자 견뎌왔던 것 같았어요. 하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유산 정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홀로 남은 20억, 그가 죽은 후 이 돈은 어디로 가야 할까? 아무런 의미 없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보다는 서연처럼 삶의 무게를 견디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윤은 병원 법무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위한 준비였죠. 하윤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은 저물어가고 있지만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을 선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병원 법무팀의 김 변호사가 하윤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윤은 그를 맞이하며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았어요. 정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김 변호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윤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일을 정리하려고요. 김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하윤의 회사 매각 당시에도 법률 자문을 맡았던 사람이었죠.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할까요?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 재산의 절반은 암 환자 지원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나머지 절반은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서연이라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그분은 옆 병실 환자의 보호자예요. 그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돈이 그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김 변호사는 말없이 메모를 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의문이 읽혔지만 전문가답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윤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사망한 지 1년 후에 그녀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여 내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가 서연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상처와 꿈,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진심이 하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은 하윤 자신을 위한 것이자 서연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죠.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세요? 하윤이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힘들겠네. 하윤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갑자기 하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윤 씨,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처음엔 돈 때문에 접근했던 저에게. 하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보여준 상처와 꿈이 나를 움직였어. 그리고 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진짜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나 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단순히 돈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이 소중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 오가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가 유언장 초안을 들고 왔어요. 하윤은 그 문서에 서명하며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하윤은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서연아, 내가 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어.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공방 계획, 내가 조언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비즈니스 경험이 있으니까.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다가 이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당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하윤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내 지식과 경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서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걸 받아도 되나? 라는 의문과 함께 감정과 욕망 사이에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병인이 하윤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정 선생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들었어요. 약을 삼키는 동안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가요? 간병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옆 병실 보호자 유서연 씨,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윤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병원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분이 돈 많은 환자들에게 접근한다고. 간병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이 보여준 상처와 진심이 모두 연기였을까? 그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오후 서연이 평소처럼 하윤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지만 하윤의 차가운 시선에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그녀를 지켜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서연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 나 말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 적 있나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그런 소문이 돈다더군요. 돈 많은 환자들에게 접근한다고. 하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하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그런 적 없어요. 처음에 당신에게 접근한 건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한테 이미 고백한 거잖아요. 하윤은 그녀의 눈빛을 살폈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는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할 것 같아요? 하윤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을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교차했어요. 스타트업 대표로서 수많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경험했던 그였기에 더 이상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겠죠. 하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서연은 깊은 상처를 받은 듯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하윤의 마음에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사흘 동안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윤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윤은 서연의 부재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 몰랐습니다. 넷째 날 아침 간호사가 하윤의 병실로 들어왔어요. 정 선생님, 옆 병실에서 소식이 왔어요. 유병식 환자분이 어젯밤에 돌아가셨답니다. 하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연의 아버지, 그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하윤은 자신이 서연을 의심했던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동안 자신은 그녀를 의심하고 상처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서연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장례 절차를 밟고 있을 거예요. 하윤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 원장에 대한 마음이 또 다시 흔들렸어요. 서연에 대한 의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상황에 대한 연민과 걱정도 컸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시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반쯤 의식이 흐려진 채로 보냈습니다. 간호사들은 번갈아가며 그를 돌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에 대한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이틀 전 김 변호사가 다시 찾아와 유 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윤은 결국 원래 계획대로 재산의 절반을 서연에게 남기기로 했어요. 그가 서연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암환자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고요. 아침 햇살이 병실을 밝게 비추던 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윤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을 느꼈어요. 그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서연이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하윤의 침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왔구나. 하윤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들었어. 미안해. 하윤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윤 씨,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하윤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서연은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작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지갑에는 작은 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상처 입은 손으로.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은 그 지갑을 바라봤어요. 서연의 손길이 느껴지는 정성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지갑을 하윤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낀 사람.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나도. 네가 처음이야.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생각한 사람. 서연은 하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다가갔지만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느낀 진짜 감정이었어요. 하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죽음을 앞둔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 하윤은 가까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미안해. 너를 의심해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것은 많은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하윤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감사해요. 모든 것에. 하윤은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정하윤은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어요. 그의 손에는 서연이 만든 작은 가죽 지갑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는 하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윤의 유언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는 또한 하윤이 서연에게 남긴 작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손떨림이 심해진 상태에서 작성한 듯한 그 편지를 김 변호사는 조용히 봉투에 넣었어요. 하윤의 유언에 따라 그 편지는 1년 후에 서연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1년 후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였습니다. 작은 골목길 끝에 아담한 공방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문 위에는 하윤 상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오래된 벽돌 건물을 개조한 이 공간은 따뜻한 나무 향과 가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작업대 앞에 앉아 가죽 공예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흉터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 손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공방 벽면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다양한 가죽 제품들과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창가에는 작은 컴퓨터가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김 변호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서연 씨. 김 변호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서연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들어오세요. 김 변호사는 조용히 공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잠시 공간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네요. 정 대표님이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서연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어요. 하윤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은 특별한 용건으로 왔습니다. 정하윤 대표님의 유언에 따라 사망 1년 후에 전달하라고 하신 물건이 있어서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유언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 대표님은 재산의 절반을 암 환자 지원 재단에 기부하셨고 나머지 절반은 유서연 씨에게 남기셨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요. 김 변호사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대표님의 마지막 글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김 변호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설명한 후 조용히 공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겨진 공간에서 오랫동안 봉투를 바라봤어요. 마침내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짧은 편지가 나왔어요. 서연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내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었어. 사랑이 거짓일지라도 널 사랑한 건 진심이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너와 만난 것은 행운이었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고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내 꿈을 위해 이 유산을 남긴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강인함이야. 넌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공방문을 닫고 작은 테이블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따르고 하윤의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어요. 병실에서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나는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 하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공방 하윤 상점은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서연의 손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유산의 절반은 그녀의 공방을 확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서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윤과 함께했던 짧지만 깊은 시간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은 이제 자신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녀는 그 상처와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방의 문 위에 걸린 하윤 상점이라는 간판은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상점 이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기억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욕망과 사랑이 뒤엉켰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마지막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심이었어요. 서연은 이제 매일 아침 공방문을 열며 작은 가죽 지갑을 만집니다. 그것은 하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것과 같은 디자인의 지갑이에요. 그녀는 그 지갑을 통해 하윤을 기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겠지만 서연은 이제 혼자가 아님을 알았어요. 하윤이 남긴 사랑과 신뢰는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